함수는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고 이름 없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름 없는 함수도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함수를 만들면서 바로 호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객체들의 특징들 중에서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객체이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할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파라미터도 변수잖아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곳에서 전달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지역 변수. 그 얘기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객체를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라미터에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규먼트는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죠. 파라미터라고 하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지역 변수에 함수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파라미터에 함수 객체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가 객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패턴입니다. 자,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function이라고 만들어 보고요.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x, y, 그다음에 operator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3개인 거죠. calculator 함수는 파라미터가 3개가 있어요. calculator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값을 3개를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떻게 제가 코드를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operator x, y를 리턴한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x와 y는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는요. 자기한테 전달된 x라는 값과 y라고 하는 값들을 operator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에다 전달을 해서 operator가 리턴해주는 값을 그대로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자, 이거랑 비슷한 패턴을 우리는 자바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자바에서는 여기가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왔었죠. 근데 그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였었냐면 어떤 추상 클래스에 혹은 인터페이스에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는 추상 메서드가 구현되어져 있는 클래스 객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패턴이랑 비슷한 패턴인 거예요. 근데 자바는 메서드 자체가 객체가 될 수는 없고 메서드를 포함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객체가 되는 거였었기 때문에 클래스를 가지고서 만든 인스턴스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였었고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자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자 그러면 또 다른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또 다른 함수를 function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어제 만들었던 함수예요. 사실은 이거 뭐하는
어떤 함수냐면 x 더하기 y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두 개의 값을 전달을 받으면 그 두 개의 값을 더하기를 하고 더하기의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뺄셈도 만들어 볼까요? 뺄셈 펑션 subtract 이렇게 만들게요. 얘는 이거 할 거예요. x 빼기 y를 리턴을 할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x 자리에 서브트랙트를 호출할 때 순서대로 1, 2를 리턴하면 1 빼기 2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2를 리턴해주는 그런 메서드인 거죠. add 같으면 1, 호출할 때 1, 2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전달해주면 1 더하기 2, 3을 리턴해주는 메서드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함수 3개가 있어요.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 add라고 하는 함수, subtra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위쪽에서 제가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아마 있었죠. 여기 result. 요거 재활용 좀 할게요. 변수를. result라고 변수를 만들었어요. calculator라고 할 거예요. calculator 1, 2, 그 다음에 operator에다가 add 이렇게 할 거예요. 자, result 뭐가 될까요? result는 달러 중괄호 result 미안. 여기 뭐가 출력이 될까요? 자, 어떻게 동작되는지 볼까요? 호출한 거는 캘큘레이터로 호출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캘큘레이터로 호출을 했어요. 1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했어요. x의 순서대로 전달이 돼요. 파라미터 x에 할당되는 값이 1이에요. 2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했어요.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할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낸 게 뭐예요? add. add는 이름이에요. 그죠? 메서드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 그렇죠? 함수를 호출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함수를 호출한 게 아니라 함수 객체를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퍼레이터는 add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캘큘레이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오퍼레이터에 여기서 오퍼레이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add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전달받은 x를 넘겨요. x가 얼마? 1. 그럼 여기도 1. y를 넘겨요. 여기 y가 얼마? y는 뭐예요? 2였죠. 2. 그럼 여기도 2. 그럼 얘가 무엇을 리턴해줘요? 3을 리턴해줘요. 자, 어디로 리턴하는 걸까요? 함수를 호출한 것. 이 자리로 리턴을 해주는 거는 이 자리로. 이 자리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캘큘레이터가 리턴을 했어요. 캘큘레이터는 어디서 호출했죠? 캘큘레이터는 여기서 호출했단 말이에요. 여기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뭐가? 3이. 그래서 리절트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3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될 거예요. 볼까요? 리절트는 3. 제일 마지막에.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동작했는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어떻게? 리절트는 자, 이번에는 캘큘레이터 계산해 주세요. 1, 2. 서브트랙트를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절트를 출력해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다시 한 번만 코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큘레이터를 호출을 하면서요. 1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했어요. 1은 어디로 갈까요? 1은 x로 가요. 1은 x로 가요. 그죠? 1.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2예요. 두 번째 값 어디로 가요? 여기 y로 가요. 이게 2.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함수 이름. 그러니까 요거죠.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함수 객체가 오퍼레이터로 가요. 캘큘레이터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오퍼레이터가 뭐예요? 서브트랙트란 말이에요. 서브트랙트한테 뭐를 주고 있어요? 자기가 전달받은 x를 그대로 주고 있어요. 얼마예요? 1이죠. 1. 그 다음에 자기가 전달받은 y를 서브트랙트한테 그대로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예요? 2죠.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1 빼기 2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리턴해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을 해주죠. 얼마가 왔어요? 마이너스 1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리턴을 해요. 얼마를? 마이너스 1을. 어디로 리턴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해준 곳으로. 함수 호출해준 곳으로 리턴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이런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들과 함께 또 다른 함수 객체를 파라미터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함수 객체가 파라미터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 저장될 수 있는 이유가 함수는 객체니까,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변수 선언하고 변수 이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함수 이름 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함수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오는 것이고요. 또는 여기에 subtract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오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변수에 함수를 저장할 수가 있으니까 파라미터에 함수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코드가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다. 절대로. 함수 자체를 파라미터에 전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이름 없는 함수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펑션 이름 주지 말고 파라미터 주고 그 다음에 리턴하는 문장 만들어서 중괄호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변수 대신에 파라미터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파라미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서 함수를 바로 만들어버리게. 그러면 그거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곳에 익명함수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거. 자, 이 코드들은 뭐냐면 캘큘레이터 함수를 호출할 때 add 함수를 아규먼트로 파라미터에 지역 변수 파라미터에 전달.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캘큘레이터 함수를 호출할 때 서브트랙트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도 할 수 있겠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calculator 함수를 호출할 때 calculator 함수를 호출할 때 익명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를 익명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파라미터에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코드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calculator 숫자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펑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함수 호출이 아니고 함수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 이 코드 자체가 이 자리에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서브트랙트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 함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함수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코드 자체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파라미터에 전달해주는 값을 이름이 없는 함수를 이 자리에다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패턴을 진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calculator. 네, 오타 있었군요. calculator.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될까요? 함수 바디만 더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eturn. 곱하기 하는 함수 만들어 볼까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x, y 두 개가 있어야 될 거고 x 곱하기 y 이렇게. 나누기를 해볼까요? 곱하기 말고 1 나누기 2 하면 0.5가 나오는지 나누기를 해보죠. 코드 유심히 보세요. 여기까지 펑션부터 시작해서 중괄호 닫히는 곳까지가 함수인데 이 함수는 이름은 없지만 값을 두 개를 주면 x 나누기 y를 계산해주는 함수. 그러면 캘큘레이터 함수의 역할은 자기가 전달받은 첫 번째 값을 오퍼레이터의 첫 번째 아규먼트에 자기가 전달받은 두 번째 값을 오퍼레이터의 두 번째 값에 리턴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서는 1 나누기 2를 리턴을 하죠. 그 값을 캘큘레이터가 다시 리턴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마도 0.5가 출력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리절트가 뭐가 출력이 되는지. 제일 마지막에 0.5가 출력이 됐죠. 1 나누기 2를 해서 0.5가 나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세요? 이 패턴 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많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름이 없는 함수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네, 코드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캘큘레이터는 전달받은 값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의 값을 이 함수의 호출 결과로 리턴을 해주는 함수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할지는 대충 예상이 되죠. 1이 여기 펑션에 전달이 되고 2가 펑션에 전달이 되면 이게 리턴이 되는데 이 리턴 값이 캘큘레이터의 리턴 값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예요.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가. 이 패턴이 가장 중요한 그런 패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간에 빈줄 하나, 브레이크 하나 넣을게요. 브레이크 하나 넣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 내부에 함수 내부에서 다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부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내부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부 함수는 바깥쪽에서 함수 외부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함수 외부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고 그 함수 내부에서만 그 이름을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함수 바깥으로 나가면 사용 못 하잖아요.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지역 변수는 함수 바깥으로 나가면 사용 못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내부 함수는요? 내부 함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 즉 호출이 가능한 거예요. 함수 내부에서만 호출이 가능한 거지 함수 바깥으로 나가면 그 함수의 이름이 바깥으로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호출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내부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 단서를 달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에다 단서를 달았는데 내부 함수 자체를 리턴하지 않으면 그 내부 함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가 어떤 다른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클로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 개념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outer func이라고 할까요? 바깥쪽 펑션이라는 뜻이에요. 외부 함수를 하나 만든 거죠. 외부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100. 자, 이거는 뭐예요? outer func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outer fun 함수의 지역 변수예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 x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함수 바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출력하려고 하면 출력이 안 되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변수예요. 그죠? 자,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함수 내부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듯이 내부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만드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펑션, 키워드는 똑같이 펑션. 이름 주는 거죠. 이름 주고, 파라미터 주고, 바디 주고. 이게 내부 함수랍니다. 내부 함수. 자, 여기서도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뭐 1, 2, 3, 4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변수는 inner func이라고 하는 함수의 지역 변수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y라고 하는 값은 이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여기를 벗어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변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 document.getElement by id로 찾은 전역 변수 out이 있죠. 스크립트에서 선언된 변수, 전역 변수가 있고요. 전역 변수는 outFung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outFung이 가지고 있는 innerFung이라고 하는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전역 변수는 스크립트 끝날 때까지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고 지역 변수는요. 자, 지역 변수가 근데 두 개의 지금 스코프, 범위를 가져요. x라고 하는 지역 변수는 바깥쪽 함수에서 선언이 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바깥쪽 함수가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y라고 하는 지역 변수는요. 함수 내부의 또 다른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 함수 바깥으로 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역 변수가 뭐였죠? out이 전역 변수였잖아요. 그죠? inner HTML. 여기서 더하기는 이렇게 할까요? 팩킷을 만들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 inner 함수 내부라고 할게요. 함수 내부라고 하고 x 출력 가능할까요? $x er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부 함수 바깥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 이거는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 사용 가능해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선언된 변수는 이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outFung이라고 하는 외부 펑션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내부 함수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 inner HTML 더하기는 이라고 하시고요. 여기서도 팩킷 넣을게요. 자, 여기서도 inner fun 함수 내부예요. 내부인데 y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 y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서 선언되어 있다. 여기서 선언된 변수를 여기서 출력해 보겠다. 당연히 사용 가능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두 개는. 그렇죠?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면 이게 이 두 개의 문장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외부라고 할게요. 외부. 바깥이라고 할까요? 바깥. 내부에서는 y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y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함수 호출해야 돼요. out of func이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해야 돼요. 얘를 호출해야지만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새로 고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 있죠? 어디에서 에러 있냐면 펑션 HTML 101번째 라인 그 위에 98번째 라인 어디냐면 여기 함수 바깥. 그러니까 x를 출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x를 출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에서 지금 y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주석 처리해버리겠습니다. 내부 함수의 지역 변수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왜 여기는 실행이 안 됐을까요? 여기는 왜 실행이 안 됐을까요? 이 함수를 호출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innerfunc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한 적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이 실행이 돼야 안 되죠. 호출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함수 내부에서 내부 함수의 이름으로 호출해 주시면 돼요. innerfunc 이렇게. 함수를 만들기만 하면 뭐예요? 만들었다고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실행이 돼요? 함수를 불러줘야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내부 함수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내부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함수 내부에서 호출을 하거나 혹은 이 함수를 리턴함으로써 바깥에서 호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그게 내부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문장을 출력을 해줄 거고요. 내부 함수를 호출할 때 두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부 함수 호출이 끝난 다음에 바깥쪽에서 여기 한 줄이 출력이 될 거예요. 밑에 있는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에러 없이 모든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되셨습니까? 내부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잘 되시죠? 잘 되시죠?